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한다. 훈민정음을 만든 왕, 백성을 사랑한 왕, 조선을 가장 빛나게 만든 이름.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다. 세종의 본명은 이도였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왕이 되기엔 너무 뒤에 서 있던 자리였다. 조선의 왕위 계승에서 셋째는 늘 조용한 존재였다. 기대되지도 경계되지도 않는 자리. 이도 역시 그런 아이였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다. 무예에 뛰어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쪽에 가까웠다. 그가 가장 오래 머물던 곳은 연회장도 훈련장도 아니었다. 책이 있는 곳이었다. 경전, 역사서, 지리서, 글 속에서 세상을 배웠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무난한 아이,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인물. 하지만 그 조용함을 태종은 알아봤다. 태종 이방원은 피로 왕좌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첫째 아들 양녕대군은 자유로웠다. 규율을 어기고 감정에 솔직했다. 사람으로서는 매력적이었지만 왕으로서는 불안했다. 반면 셋째 이도는 달랐다. 말이 없었고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태종은 결단을 내린다. 왕위 계승자를 바꾸겠다는 선택. 조선의 미래를 조용한 셋째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었다. 그날 이후 이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왕세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정무 교육이 이어졌고 작은 실수 하나도 기록되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 하나까지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이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더 공부했다. 경전뿐 아니라 농서, 의학서, 천문서까지.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늘 같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문자를 몰라,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농사 시기를 몰라, 굶주리는 농부들, 병에 걸려도 이유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아이들.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백성에게 닿아 있었다. 그리고 1418년 이도는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된다. 하지만 즉위의 순간은 시작이 아니었다. 더 큰 시험의 시작이었다. 왕이 되었지만 아직 진짜 왕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이 되었지만 세종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정사를 놓지 않았다. 상왕이 되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중요한 결정은 늘 태종을 거쳤고 신하들 역시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알고 있었다. 세종에게 이 시기는 통치의 시간이 아니었다. 견디는 시간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밀어내지도 맞서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서 보고 듣고 기억했다. 태종의 정치는 냉정했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피도 감수했다. 반대 세력은 철저히 제거했고 조금의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았다. 세종은 그 방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조선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고 있었다. 안정된 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그가 그리고 있던 나라는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해와 신뢰로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젊은 왕에게 이상만으로 나라를 움직일 권한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사람부터 준비했다. 지편전을 정비했다. 말 잘 듣는 신하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왕에게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들을 곁에 두었다. 회의 자리에서 세종은 자주 질문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결정이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었다. 신하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왕은 명령하는 존재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다. 이 왕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정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라 대화로, 명령이 아니라 논의로. 시간이 흐르자 태종은 점차 물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은 온전히 조선의 왕이 된다. 그 순간 그가 바라본 것은 전쟁도 정복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한다. 이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고. 조선의 백성 대부분은 그를 몰랐다. 법이 있어도 읽지 못했고 억울함이 있어도 쓸 수 없었다. 말은 있었지만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세종은 이 현실을 나라의 가장 큰 약점으로 보았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백성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다. 백성이 말할 수 있어야 나라가 산다. 하지만 문자를 만든다는 선택은 위험했다.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백성이 분수를 넘을 것이다. 그 반대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식이 독점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세종은 논쟁하지 않았다. 설득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준비했다. 사람의 소리를 연구했다. 입 모양, 혀의 위치, 숨이 어떻게 소리가 되는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글자는 어려워서는 안 됐다.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안 됐다. 아이도 노인도 며칠이면 익힐 수 있어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은 이 글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앞세우지 않았다. 왕의 업적으로 선전하지도 않았다. 그저 세상에 내놓았다.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백성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기기 시작했다. 노래를 적었고 편지를 썼으며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다. 왕은 위에서 명령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아래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세종의 통치는 화려하지 않았다. 전쟁도 정복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힘이 흐르는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를 기억한다.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깊게 세상을 바꾼 왕으로.